도토미모입니다. 제가 11월 달력을 보다가 곧 세무사 시험 합격자 발표 날이 다가오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험 합격했었을 때도 생각이 많이 나고 좀 추억에 잠겼습니다. 저도 17년도에 세무사 시험 합격자 발표 전에 항상 발표 나면은 뭐 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다시 공부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오늘은 그때의 막 그런 썰들과,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뭐 했었는지, 그리고 동차 봤을 때는 저도 한번 떨어졌다가 유예로 합격을 한 거여서 한번 이제 고배를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0 다이어리에다가 다꾸를 해볼까 합니다. 다꾸라기보다는 그냥 꾸미기 꾸미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합격자 발표 기다리면서 어떤 거 하고 계시나요? 요즘에는 합격자 발표가 어떤 식으로 나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한데, 저 때는 카카오톡으로 합격 여부를 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보에 합격자 발표가 이미 떴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뭔가 확인 안 하고 알람도 다 카톡 알람도 다 꺼놓고 그냥 푹 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잤어요. 발표가 아침 9시 막 이럴 때 연락이 온다고 들었었는데, 제가 한 11시인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합격했다고 카톡이 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진짜 엄청 울었어요. 옆에 강아지 저희 코코가, 제가 막 우니까 코코가 와가지고 엄청 핥아줬어요. 여튼 그래서 그때 막 울면서 한 명 한 명 전화를 했죠. 엄마 아빠한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언니들한테 하고. 여러분들은 합격하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하고 싶으신가요? 가족이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지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발표 나서 합격하시면 서울로 오셔가지고 그거 수습 받으셔야 되잖아요. 다들 어떻게 올라오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그때 언니가 서울에서 다행히 일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언니네 집에서 지냈거든요. 만약에 어디 거주할 만한 데가 같이 지낼 곳이 없으면 집을 구하거나, 혹은 지방에서 통근을 막 하셔야 될 텐데, 근데 좀 저는 그건 비추하는 이유가, 수습 기간 때 동기들하고 노는 날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거의 매일 모임도 하고 막, 그런 모임들을 다니다 보면 저녁에 대부분 놀거든요. 근데 그렇게 놀 때 지방에 내려가셔야 되는 분들은 맨날 일찍 가야 돼서 아쉽더라고요. 근데 동기들이랑 제일 친해질 수 있는 시기가 사실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친해진 사람들이 저는 쭉 가는 것 같아가지고, 기왕이면 전 그 수습기간 때만큼이라도 서울 와서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합격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합격하면 마통이 생기잖아요. 그동안 공부하느라 돈도 별로 없고 치열하게 살다가 세무사 합격하면 마통을 주잖아요. 근데 요새 마통 어느 정도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이율도 되게 좋았고 3%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진짜 맨날 독서실 집 이런 생활밖에 못 하잖아요, 공부할 때는. 그래가지고 너무 놀러 가고 싶은 거에 대한 갈망이 컸던 것 같아요.
하시면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요새 거의.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요새. 작년이나 재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도 못 가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 합격하고 수습 끝나자마자 사실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제가 6월 한 10며칠에 유럽으로 떠나는 티켓을 끊어가지고 80 며칠인가? 거의 90일 꽉 채워서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금 가려면 그렇게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놀랍게도 돈도 없어요. 그때는 그래도 돈이 없는 거는 뭐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은 막 퇴사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긴 시간을 낼 수가 없고, 만약에 유럽 여행을 가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전 진짜 완전 추천합니다.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그때 돈 정말 많이 쓰고 왔거든요. 마통으로 먹을 거 다 먹고 싶은 거 호텔도 가고 싶은데 다 예약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기념품 다 사고 정말 후회 없고 오히려 그때 더 펑펑 쓰고 올 걸 막 그런 생각이 엄청 들었어요. 여기서 진행이 안 되네. 사실 투두리스트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거, 일단 제일 가까운 시일 내에 하고 싶은 거는요, 스키장을 가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못 가서 친구랑 놀러 가기로 약속했고, 여기 뭔가 귀여운 스티커 붙여주고 싶어요, 갑자기. 이렇게. 그 다음은 제가 또 요새 하고 싶은 거는 눈 왔을 때 한라산에 조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합격하면은요, 여러분 수습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집체 교육을 왔는데 벌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떡해?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약간 초조해했었거든요. 근데 와서 구해도 전혀 늦지 않더라고요. 천천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습처를 구할 때 조금 걸러야 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면접을 보러 갔는데 약간 사무장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기장 공장이다 하면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아무래도 세무사한테 직접 보고 배우는 게 있거든요. 요새는 그 직원분들도 다 잘 가르쳐 주시긴 하지만 세무사들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거를 전혀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거는 약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것 같긴 한데, 갔는데 좋은 곳인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수습 세무사인데 막 방도 주고 뭐 거의 일도 안 시키고 그런 막 곳이 있어요.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 데 있으면 일을 하나도 못 배우거든요. 왜냐면 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일을 배울 수가 없죠. 약간 별로 전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일하면서 배우는 그런 시기인데 일을 배워야 되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너무 일이 없는 곳은 좀 비추다. 수습기간 끝나면 이제 정규 전환을 하는데 하나도 몰라. 막 뭐 할지도 모르고 막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막 이제 근무 세무사가 되면 직원들이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근데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진짜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수습 기간 때는 최대한 일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곳, 그게 뭐 기장이든 재산세든 무엇이든 간에 일을 좀 배울 수 있는 곳을 가시는 걸 조금
권해드립니다. 저는 수습처를 되게 잘 구했어요. 늦게 구한 거 치고 거기는 세무사로만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때 기장 배운 걸로 지금까지도 잘 써먹고 있거든요. 수습처 좋은데 잘 구하셔가지고 일 많이 배우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또 책 읽는 연습하기. 여기 마침 책을 읽는 마루가 있네요. 세무사가 되면 가장 기대되는 일이 뭔가요? 원래부터 세무사가 되고 싶으셨나요, 다들? 저는 사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세무사가 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있었지만 제 원래 꿈은 선생님이어가지고 사대를 나오고 도생 실습도 가고 임용고시도 심지어 봤었는데 뭔가 제 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진로를 바꾼 거거든요.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직업 학원에 일단 가봐야겠다. 그래서 학원에 가서 막 컴활도 하고 그 전산 회계 이런 거 하고 전산 세무 따고 재경관리사 따고 이제 세무사를 준비해보자.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세무사가 목표였는지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지금 회사 업무가 주로 상속이거든요. 저는 상속하고 증여, 양도 이쪽을 조금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기장을 하는 회사에서도 있어봤고 그 다음은 이제 세무조사 위주로 하는 회사에서도 있었고 지금이 이제 상속 증여 양도를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제일 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고 제일 힘들었던 건 기장하는 곳. 기장하는 곳은 정말 힘들었던 이유가 단순하게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 뭔가 나태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 조금 더 써볼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제가 11월 말에 제천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월말에 항상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행을 가려면 미리 일을 다 끝내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업무를 제일 해보고 싶으신가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거 신고하는 업무랑 세무조사, 조세 불복, 재산세 중에서 제일 뭘 하고 싶으신지. 저는 그래도 나름 많이 경험해봤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정말 즐거운 일이 많을 거예요. 세무사 합격하면 주변에서도 멋있게 보는 분들도 많고 가족 지인분들, 친구들 이제 세금에 대한 모든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세무사 합격은 했어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만 좀 공부를 하지. 그래서 정말 난감할 때가 많아요. 이제 또 합격자 발표 나고 이제 내년에 설날에 또 가실 거잖아요. 가셔야죠. 멋있게 입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합격했을 때 동기들 중에 거의 대부분 서울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이 진짜 회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울에서 조금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때도 교대에서 월세를 살았었는데
특집 때 100만 원인가 받았어요, 저.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 원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월세가 50만 원이 넘는데. 여튼 서울에 올라와서 지내시는 분들은 화이팅입니다. 저같이 아마 시작을 하시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기를 써볼게요. 오늘 특이하게 제가 목소리를 내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목소리가 직접 나오니까 어떨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좋아해 주실지 모르겠어가지고 조금 떨립니다. 혹시 다음에 또 이런 영상을 찍게 되면 무슨 내용으로 가지고 올지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세요, 댓글에. 이렇게 제 다이어리를 완성을 했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일상 브이로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